자, 오늘 할 내용은 함수 세 번째 시간이지. 지금 함수를 가능하면은 내용적으로 이제 그냥 기본 A 스텝 문제라도 풀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선생님이 지금 쪼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숙제는 하시면서 B스텝까지 이제 함수까지 넘어오셔야 돼. 마플도 마찬가지. 앞에만 뺑뺑이 돌고 있는 게 아니고 함수 넘어오셔야 돼. 아니 대답들이 없어. 입 붙었어 둘 다. 그래서 오늘 역함수까지 끝나면 이제 함수 진도 자체는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마플까지 해서 함수까지 넘어와서 숙제를 해야지. 그 선생님이 왔다 갔다 자꾸 시키는 이유가 뭐야? 앞에 거 까먹으니까. 그럼 앞에 거만 막 풀어놓고 뒤에 거 푼다고 앞에 것도 안 풀고 있으면 또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고치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게, 안 고치면은 어차피 그 유형 밑에 문제 또 다 계속 못 풀어. 그러면 숙제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숙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역함수고요. 역함수는 말 그대로 역, 거꾸로 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뭐 2x 플러스 4라고 치자. 그러면 이 여기다가 이 함수에다가 1을 넣으면 이제 얼마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6을 넣어서 1이 나오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고, 요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위에 적어서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건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역함수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우리가 함수를 하면서 배우고 있는 요렇게 생긴 친구, 우리가 이제 이쪽에 1, 2, 3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지? 정의역이라고 그런다 했고, 이쪽에 A, B, C를 뭐라고 그런다 했지? 공역이라고 그런다 했어. 근데 이제 이 함수가 어떻게 짝지어지냐면 이렇게 짝지어지는 거야. 이렇게 짝지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했지? 대응이라고 한다 했어. 그러면 이제 공역에 있는 친구들 중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개가 다 대응이 되고 있지 라고 했을 때, 이 대응되고 있는 A, B, C를 1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으면 정의역은 이렇게 집합 원소나열법으로 적어주고, 공역도 역시나 원소나열법으로 적어주고, 치역도 역시나 원소나열법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 보니까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의 y값과 대응이 돼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도 하나랑 대응, 2도 하나랑 대응, 3도 하나랑 대응 돼서 두 개랑 대응된 친구도 없고 대응이 안 된 친구도 없으니까 당연히 함수는 되겠지. 그리고 추가로 여기 이제 y에 있는 a, b, c도 역시나 하나의 x랑만 대응이 되고 있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무슨 함수로 한다 했지? 1대1 함수라고 한다. 근데 이런 1대1 함수 중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공역과 치역이 어때? 같은 친구를 뭐라고 한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함수는 당연히 되고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친구를 이제 F라고 한다 치자. 그러면 이제 F1이 얼마야? F2는? F3은? 요렇게 돼 있을 때 요 친구 거꾸로 생겼는 역함수를 만들어 보면 F-1A가 얼마라고? F-1 뭐 인버스라고 부르는 선생님들도 있어. 이런 구조가 되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1대1 대응을 만족하지 않으면 역함수가 존재 안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부른다고 했어. 자, 34번은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선생님이 임의로 좀 바꿔볼게.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함수인데 f1은 얼마야? f2는? f3은? 그러면은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 때는 반대로 y에 있는 값들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f 인버스 a가 얼마야 지금? 없어요. 이렇게 대응되는 x 값이 없으면 함수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거꾸로 이 친구도 짝꿍이 되는 친구가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대응되지 않는 원소가 두 개나 있다는 거지. 이러면 당연히 역함수가 안 된다. b도 마찬가지. 얘는 뭐라 적을 거야? 이렇게 두 개는 대응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함수 자체가 반드시 뭐여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 배우는 거는 기본적인 역함수의 개념,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뭐 추가로 역함수 실제로 구해보는 거까지가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고, 뒤에 넘어가서 두 번째, 실제로 역함수를 그러면 수식으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구하냐? 예를 들어서 fx가 2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친구 역함수 어떻게 구하냐? 그럼 당연히 거꾸로 원래는 이제 y는 fx 돼 있어서 이 x 자리에 a를 넣으면 여기서 b가 나온다 치자. 그러면 역함수는 반대로 이 자리에 b를 넣었을 때 이 자리에 b를 넣었을 때 이 자리에 a가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요 식을 가지고 어떻게 구하느냐? 말 그대로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한 번에 여기 y 넣고 여기 x 넣지 말고 x는으로 먼저 변경을 해줍니다. 수식을. 왜냐면 이제 복잡한 식 같은 경우는 바로 뒤집었을 때 계산이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x는 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리를 바꾸는 개념이 아니야. x 대신에 y를 써주고 y 대신에 x를 써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나중에 복잡한 친구가 나와도 안 틀려요. 요렇게 되면은 이제 f 인버스 x가 2분의 1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도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역함수의 성질하고 역함수 그래프 두 개 남았네요. 역함수 성질은 다른 거는 없어요. 첫 번째 나오는 성질이 역함수에다가 또 역을 하면 뭐 원성복구가 되겠지. 맞죠? 이게 뭐 약간 뒤집는 개념이니까 이걸 뒤집었다가 다시 뒤집으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fx를 이렇게 역함수에 집어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뭐것도 당연한 얘기일 거고, fx에 a 집어넣어서 b가 나서 이 b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a 나오잖아, 그지?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1, 2번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거는 나중에 증명을 해볼 기회가 있으면은
직면할 기회가 생각보다는 빨리 와요. 62번에서 실제로 해보면 되는데 요렇게 생긴 친구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잖아. 지난주에 배웠잖아. 안 배웠어? 이 친구 합산함수라고 부른다고 우리 지난주에 진도 나왔는 게 이건데 아니요? 합산함수를 전체를 역함수로 만들게 되면 약간 우리가 집합에서 드모르간 법칙처럼 각각 역함수를 띄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거는 위치가 바뀐다. 참고로 합산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 자리 바꾸는 거, 요 앞뒤 자리 바꾸는 거 뭐라 그래?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지. 오케이. 그랬을 때 이 괄호 전체, 합성함수 괄호 전체의 역함수를 띄게 되면 이 각각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는데 이때 위치가 앞뒤가 바뀌게 돼.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야. 그래서 실제로 너네가 문제를 푸실 때 실제로 요 식을 각각 합성을 해서 역함수로 만드는 문제도 있고 A 스텝에 나오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좋고 아니면 뭐 숫자 계산만 간단하게 하셔도 되기는 한데 나오시면은 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역함수 그래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fx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역함수 만드니까 역함수 만들라 할 때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줬냐면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잖아. 요거 어디서 많이 안 봤나? 쉽게 말하면 x, y 자리 바꾸는 거. 어디서 봤어?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봤을 텐데. 어디서 봤어? x, y 자리 바꾸는 거. y는 x 대칭에서 봤단 말이야. 요런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역함수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런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그래프는 반드시 요게 이제 fx 그래프면 이 친구의 역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이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걸 이제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야. 뭐 물론 주로 어디 써먹냐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y는 x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요 두 친구가 만나는 점이면 당연히 y는 x도 지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함수 그래프 파트에서 y는 x축 대칭이다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보통 이용을 하게 되냐면 이 친구와 이 친구 교점 구할 때 이걸 복잡하게 함수를 만들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랑 교점을 구하는 방법으로 교점을 찾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요 이제 마지막 역함수까지 파트고 실제로 나머지는 실제로 문제를 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모르는 거를 찾아서 하도록 합시다. 지금 몇 페이지지? 역함수 성질 지금 91페이지부터 봅시다. 맞죠? 89페이지구나. 89페이지부터 학교 펴봐요. 89페이지부터 보면 근본적으로는 이거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 가방에 집어넣으라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지 지금? 응? 선생님 좋게 얘기하면 전혀 해결 안 할 거야. 엄마한테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나야 돼. 지금 아까 선생님이 칠판에도
했던 거 그대로야. 아까 설명을 잘 들었으면은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틀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값이 F1이 얼마야? 그럼 결국 F 인버스 7이 얼마라는 얘기야? 아까 했어 안 했어 이거? 근데 이거를 계속 다 틀리고 있을 일이야. 40번에 뭐라고 적었어? 이거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뭐야? 문제에서 이거를 구하세요라고 했잖아. 문제를 읽고 이해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지 지금. 뒤에 넘어가서 30 뒤에 넘겨봐봐. 43번은 뭐 계산 실수겠지. 계산 실수라도 어쨌든 지금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40 몇 번? 지금 가빈이 43번 했는 것도 마찬가지. fx는 4분의 1x 플러스 2인데 선생님이 역함수 어떻게 구하라 그랬지?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게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41번부터 베이직센 특성상 그러면 결국 FA 넣었을 때 B가 나오면 이 F 인버스 B가 A가 나와야 된다.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도 했었지 그지? 요것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왠지 모르겠어. 아 넣었을 때 그래서 지금 구하라 그러는 게 얘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떤 A라고 쳤을 때 이 A를 F에 넣어서 1이 나와는 그런 A 값을 찾으란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 그대로 집어넣어서 됐나? 근데 갑자기 이거래. 왜? 1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데? 이거 여기 넣으면 1 나와? 안 나와. 선생님이 너네 암산 그렇게 잘 하지 못하니까 암산하지 말라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지? 암산하지 말라 그랬어. 너네 암산 못한다고. 너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이제 뒷파트 넘어가면 다 틀리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56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는지도 모르겠어. 이현지 씨 아까 수업 제대로 안 들었나요? 이현지 씨 아까 수업 제대로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것 같은데? 이거 틀릴 이유가 없는 건데. 합성함수 기본 성질 너무나 당연한 내용. 1을 F에 넣어 뭔가 나오겠지. 나온 걸 다시 역함수에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좀 대답 못하지? 영상 다시 한번 봐봐. 아까 그 얘기 그대로 했었어. 이 친구가 F에 넣어 뭔가 나오겠지. A가 나올 거 아니야. 그 A를 역함수에 넣으면 당연히 1이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것도 틀린다는 얘기는 아까 수업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57번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내용이지. 이번엔 반대로 역함수에 6을 넣어서 나온 걸 다시 F에 넣어. 그럼 당연히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뭐 이거를 틀릴 이유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풀었는지 모르겠어. 이걸 위에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사실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 그거는 58번 기준으로 해볼까? 지금 하나도 지금 못하고 계속 틀리고 해서 선생님이 다시 해주고 있는데 손톱 밑에 떼파고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모르는 거야. 선생님이 왜 못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해줘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 왜 이런지 모르겠네.
진짜 인상 쓰고 맨날 첫날 전쟁판이어야지 뭐 말해야 되나? 굳이 그래야 되나? 선생님이 이거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지. 뭐 지금 이번에 배운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거다 라는 건 이번에 배운 거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 뭐 이현지 이거 봤어 못 봤어? 이렇게 하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적으라고 해가지고 안 적고 뻑 튕기다가 뭐 공책에 적었어요 라고 하던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여기서 거꾸로 가는 게 인버스지. 그래서 G 역함수 1이 얼마야? 1이 나오는 친구가 역함수다. 이게 이렇게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 1이 나오는 친구가 역함수다 라는 개념이 이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못 풀어. 62번도 마찬가지.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 이걸 직접 해본다. F 역함수 구하고 G랑 합성해서 다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 둘 다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너네가. 그러면 F 역함수부터 구해보자. 공책에다가 너네가 이렇게 쓰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하면 못해. 근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안 해? 안 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되잖아요. 이걸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개념이 안 잡히는 건데, 이걸 하라 그런다고 계속 안 하고 있으면 개념이 잡히겠어 안 잡히겠어? 안 잡히지. 마찬가지 인버스 구했어. 그러면은 gx에다가 f 인버스 하고 싶은 거야. 그럼 gx가 얼마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선생님이 이거 다 적으라 그랬어. 공책에 적으면서 하라 그랬다고. 안 하면 몰라 계속. 난 안 하면 모른다 그랬어. 그럼 여기다 이제 g만 넣을 거야. 나왔단 말이야. 이게 이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구하면 쉽잖아. 그럼 똑같이 인버스 구하는 방식 똑같이 해서 한 다음에 그러면 결국 얘 역함수는 이렇게 되겠지. 하나씩 수식 적어서 더하는 거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숫자 계산을 하는 거지. 할 줄도 모르면서 계속 숫자 계산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숫자 계산 아닌 문제는 하나도 못 푸는 거야. 근본적인 내용으로 보는 문제는 하나도 못 풀겠지. 물론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결국에는 뭐냐면 인버스 괄호 푸는 걸 이용하면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야. 그럼 F2 얼마야? 넣어보면은 야
그러면 여기에 뭘 넣어야 11 나오냐고 묻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긴 해. 근데 근본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계속 숫자 계산만 하고 있으면 당연히 못 푸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지, 3개짜리도. 심지어 3개짜리 같은 경우는 얘가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중간에 이게 진짜 3개짜리야? 안 3개짜리야? 이거 3개짜리 아니야, 1개짜리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5를 역함수에 넣었다가 다시 F에 넣으면 뭐가 나와? 얘가 그냥 이거야.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니까 이게 3개짜리처럼 보이는 거야. 안 하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하니까. 그럼 계속 모르지 당연히. 뭘 알겠어. 선생님 그렇게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말 안 듣지? 눈앞에서 제발 좀 지우고 해라. 식 다 써봐라. 연습장에 예쁘게 식 써서 계산해라 라고 얘기해도 선생님 말 귓전등으로도 안 듣고 끼작끼작 숫자 계산을 책에다가 끼작거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선생님 왜 해결 안 되는데 계속 얘기해. 나는 얘기해주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 괄호 풀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할 건데 9를 G에 넣었다가 그 나온 걸 다시 G 역함수 인버스에다가 넣으면 당연히 9가 나올 거야. 그걸 F 역함수에 넣었다가 다시 F에 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그럼 9가 나오지. 이거 계산할 게 뭐가 있어? 기본적인 개념 설명할 때 수업 뭐 내용 하나도 안 듣고 그림 그리고 있고 손톱에 탭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몰라요. 그럼 그게 모르는 거야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 정당하다고 생각해. 본인이 안 듣고 시키는 거 안 해서 모른다고는 절대로 생각 안 하지. 선생님 잔소리 한다고 생각해. 뒤에 역함수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당연한 얘기겠지만 함수 F와 F 인버스는 Y는 X 대칭이라고 했어. 68번 기준으로 보면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보시다시피 지금 어디 지나냐면 3,-1 지나고 있지. 여기는 마이너스 3,1 지나고 있고. 그러면 Y는 X 대칭이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 분명히 했었어. Y는 X 대칭 어디서 봤냐고. XY 자리 바꾸는 어디서 봤냐고. 아까 다 얘기했단 말이야. 결국 XY 자리 바뀐다는 개념이니까 얘네가 자리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그 다음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어서 1,-3을 지나겠지 당연히. 당연한 거야. 선생님 설명 다 해줬어. 밑에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림 다 나와 있어. 도대체 뭘 모르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나. 뭐 이렇게 그리면 안 되네. 뭐 이렇게 있다 치고 그럼 이걸 뭘 찾아? F-1 B래.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네모가 다시 얘기하면 F에 뭘 넣으면 B 나오냐고 묻는 거잖아. 그래프 찾아봐봐. 눈 없어? 눈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네모라고 안 하고 K라고 했지. 역함수 B를 K라고 하면 FK가 B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K가 얼만데? 눈 없는 거야? 문제를 열심히 풀 의지가 없는 거야 지금. 뒤에
것도 마찬가지겠지. 모른대. 그냥 모른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 얘도 똑같은 거 아니야? C를 역함수 해놓고 그거 나온 거 역함수 넣어라. 그럼 얘가 마찬가지. 선생님이 심심해가지고 너네 글씨 한 개라도 더 써라고 이걸 써라는 게 아니야. 이 개념인 걸 알아라는 얘기지. 그럼 결국 F 역함수 C는 지금 그래프 옆에 다 나와 있잖아. 뭘 넣으면 C가 나오는데 F에. F에 뭐 넣으면 C 나오는데. 나오잖아. 그럼 결국 이거란 얘기야. 그럼 또 똑같이 뭘 넣으면 D가 나오는데. 뭘 넣으면 D 나오는데. 뭐 신기한 게 있어 이거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거? 없어. 맨날 모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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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번, 73번, 74번도 아까 너네가 분명히 오늘 영상 처음부터 다시 봐. 선생님 분명히 다 설명해줬어. 그래프가 73번 기준으로 fx가 2x-6이야. 이 그래프와 뭘 구할 거래? 문제 봐. 뭘 구할 거래? 무슨 교점? 역함수 f 인버스 x와 fx의 교점 구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친구 직접 역함수 구해서 교점 구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구하라 그랬지?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아무것도 대답 못해. 선생님 분명히 이 친구랑 y는 x랑 교점 구하라 그랬어. 안 그랬어? 이 친구랑 교점 구하라 그랬다고. 교점 어떻게 구하는 거? 교점 구할 줄 몰라? 교점 구할 줄 몰라? 대답도 안 하고 졸고 있고 그러면서 뭐가 달라져?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이 두 친구의 교점이니까 EY랑 EY랑 같을 때 기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고 푼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선생님이. 그럼 교점 좌표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왜? x 6이니까 여기 넣어서 성립해야 되니까 y도 당연히 6이겠지. 다 설명해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던져놓고 있으면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랬다 선생님은. 그리고 아까 가빈이가 했던 얘기 참 맞는 얘기야. 1년 동안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면 고칠 수 없는 게 맞는데 1년 동안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선생님한테는 전혀 안 보여. 가장 첫 번째가 뭐야? 그 누구도 선생님이 숙제했나? 라고 카톡 보내도 안 봐. 안 읽고 싶지. 거기서부터가 문제야. 지금 마음가짐 자체가 문제인데 이걸 언제 고치려나 잘 모르겠다.